대칭 이동. 두 번째, 점의 대칭 이동. 평행 이동과 마찬가지로 대칭 이동도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워요. 공식을. 첫 번째는 점의 대칭 이동, 두 번째는 도형의 대칭 이동. 정확하게는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이 방정식,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칭 이동을 시키는 공식을 배웁니다. 자,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고요. X축 방향 아니면 Y축 방향인 거죠. 두 가지밖에 없고, 공식대로 잘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공식 외울 게 많지는 않은데,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느냐 또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공식이 다 틀려. 그러니까 공식을 다 외워줘야 돼. 심지어 다음번에는 뭣도 배우느냐면 유명한 점, 여기서 배우는 뭐 원점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점 또는 직선, 뭐 여기서 배우는 X축, Y축 또는 Y는 X, 추가로 Y는 마이너스 X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Y는 뭐 AX 플러스 B, 뭐 E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따로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에 비해서 외워야 할 종류도 많고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점의 대칭 이동. 마찬가지로 점의 대칭 이동에서는 중요한 거는 좌표야, 좌표. 평행 이동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X 좌표, Y 좌표가 중요한 거지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자가 중요한 거는 다음번에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 요것의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좌표라는 건 없죠. 아예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가 중요해집니다. 좌표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바꿔요. 주로 바꾼다. 좌표를 바꿔요. 이거는 부호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위치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X좌표와 Y좌표를 통째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부호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주든가 어쨌든 좌표를입니다. 점의 대칭 이동은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좌표다. 무조건 좌표다. 문자가 아니고 좌표다. 점을 대칭 이동시킬 때는 평행 이동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바꾼다. 주로 부호를 바꾸거나 아니면 위치를 바꾸거나 둘 다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는 여기는 교재에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 한 개를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 상상해 보세요. X축, Y축 원점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A라고 하는 점이 있어.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X축은 점이 아니고 직선이야. 수직으로 직선까지를 가. 그 다음에 그 길이만큼을 연장해서 반대편에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야. 수직으로 가서 연장해서 반대편으로. 여기에 새로운 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Y축까지 수직으로 간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다 똑같아. 이렇게 생긴 직선, A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수직으로 가서 그 길이만큼을 연장을 더 시켜서 반대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직선에 대한 일반적인 대칭 이동인 거야. 여기에 B라고 하는 점이 있었으면 수직으로 가서 그 길이만큼을 더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직으로 갔다가 더 간다. 얼만큼? 온 길이만큼을 더 간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멀리 가는 거고 조금 떨어져 있었으면 가깝게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좌표를 생각해 보면 이 A라는 점과 A'이라는 점의 X좌표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세요라고 하면 X좌표는 변함이 없어요. 대신 Y좌표는 원래 A라는 점이 Y좌표가 여기였었는데 반대편으로 갔잖아. 그치? Y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점이 있었다. 그러면 1,-3이 되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점이 있었다.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되게 돼 있어요. 밑에 있었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위에 있으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왼쪽도 마찬가지고 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어떻게 한다?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X축했으니까 Y축 안 할 수가 없겠죠.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거꾸로 X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3이 있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3이 되는 겁니다. Y좌표는 똑같이 있는데 X좌표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반대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부호가 바뀐다.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문자가 아니야. 세 번째는 원점인데,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 뭐 1, 2, 여기 3,1이 있다고 칩시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직선으로 수직으로 간다 그랬었죠. 네, 점에 대한, 여기가 원점이잖아. 원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인데 점까지 가요. 이거는 뭐 수직이고 이런 건 없죠. 점까지 가는 거야. 직선으로, 선분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그 길이만큼 반대편으로 더 가요. 이렇게 해요.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멀리 가겠죠. 이건 똑같아요. 선에 대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붙어 있었으면 조금만 가겠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점까지 갔다가 그 반대편으로 간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중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세요라고 하면 이 원점 자체가 실제로는 중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요거는 나중에 일반적인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울 때 더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역시 1,3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 여기가 X좌표 1이잖아.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 3이죠, 3이잖아. 마이너스 3이 되겠지. Y좌표가 플러스 1이잖아. 밑으로 내려왔잖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때는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줬을 때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다.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좌표, Y좌표가 둘 다 바뀌었다. 요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할 수 있을 텐데 1,3이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1,-3이 되겠죠. 얘를 다시 한번 Y축에 이동시킨 걸 한 번 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1,-3이 되겠지.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볼 수도 있느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Y축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두 번 시키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X축, Y축이 아니고 Y축, X축도 마찬가지겠죠. 이 내용은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실제로 점일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어떤 도형일 때는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있어.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세요라고 하면 의외로 잘 그려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편에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줍니다.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세요라고 하면 또 의외로 잘 그려요. X축 반대편으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세요라고 하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 잘 못 그리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축 한 번, Y축 한 번인 거니까 얘를 일단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고 얘를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면 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붙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도형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간접적으로 돌아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좀 이상하게 잘 안 그려진다 라고 하면 X축에 한 번, Y축에 한 번 대칭 이동을 연달아 시켜주면 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만들어져요.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은 아니죠.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할 거니까. 자, 네 번째. Y는 X라는 직선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 역시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죠. Y는 X라는 직선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Y는 X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뭐 3,2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치자. 이 점을 어떻게 이동시켜 주는 거냐면 선에 대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직선까지 갔다가 수직으로 갔다가 그만큼 더 가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요거 A라고 하면 A'이라고 하는 점이 만들어지죠. 요 점을 구하는 방법은 요렇게 가로직선을 그으면 얘는 Y좌표가 2일 거 아니야. 그치? 가로직선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2,2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세로직선이 되는 거겠죠.
예, 합동이 돼서 대칭이동이 잘 만들어진 거지. 예,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될 테니까 예, 여기서 한 칸 왔잖아, 그지? 한 칸 올라가야 될 테니까 여기가 2,3이라는 점이 만들어져요. 내용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예, 3,2라고 하는 점이 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세요 라고 하면 2,3이 되는 거예요. 뭐 한 것 같아요? 예, 위치, x좌표와 y좌표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준 것 같죠. x좌표와 y좌표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 해결이 돼. 쉽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연습으로. 공식을 외운다는 차원에서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점이 있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세요 라고 하면 2,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x좌표가 y좌표로 바뀌고요. y좌표가 x좌표로 바뀌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재는 없으니까 요거는 필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이에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 앞에까지 배웠던 네 가지 공식은 부호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죠.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얘네들은 전부 다 부호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물론 좌표지만 좌표의 부호를 바꿔주는 게 공식이었어. 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x좌표와 y좌표를 통째로 위치를 바꿔주는 게 공식이었어. y는 마이너스 x는 y는 x처럼 위치도 바꿔주고 부호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2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x좌표가 y좌표가 되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y좌표가 x좌표가 되면서 부호도 반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바뀌겠죠. 자, 좌표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렇게 기본 공식은 5개가 있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세요 라고 하면 y좌표의 부호만 바꿔주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세요 라고 하면 x좌표의 부호만 바꿔주고 좌표란 말을 내가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다 바꿔주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x좌표와 y좌표를 통째로 바꿔주고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야. 이거는 위치 자체를 바뀌는 거야. x좌표가 y좌표로 y좌표가 x좌표로.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은 위치도 바꿔주고 부호도 바꿔주고 이렇게 5가지 공식을 외워줘야 됩니다. 요 개념 자체는 요렇게 뭐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위치가 바뀐다 이런 것들은 도형도 비슷해요. 대신 도형에서는 바꾸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바꿔서 대입을 한다. 평행이동에서도 도형은 주로 대입이었었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도형, 점, 공식이 달라요. 심지어 대칭이동은 누구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냐에 따라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공식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 그러니까 좀 많이 보면서 외워두셔야 되겠죠. x축, 뭐 y좌표 이런 식으로 y좌표의 부호 이렇게 좌표란 말을 꼭 붙이세요. 여기까지.